우리가 그 지난 기회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 하도록 유도하는데 상을 줘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은 상을 주어도 무방하다. 결국 아이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이들의 공부에 흥미를 잃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 상을 어느 시점에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을 준다 해서 아무 때나 막 주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상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선 오늘도 PPT 하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가 좀 돼 있는데요. 과연 이제 그 아이들이 시험을 봤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험을 잘 봤을 때, 그래서 성적이 좋을 때 상과 그 주는 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책을 읽거나 뭐 그럴 때겠죠, 그죠? 책을 읽을 때 주는 상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제 이런 그 이제 궁금증을 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롤랜드 프라이어 교수가 이런 데 착안을 했습니다. 이제 상이 아이의 학력과 출석률이 어떤 인과관계를 보이는가에 관해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미국의 다섯 개 지역, 다섯 개 지역에 뭐 저기 시카고라든가 댈러스라든가 워싱턴 DC라든가 뉴욕이라든가 휴스턴 이런 큰 도시 다섯 개에 있는 한 250개 되는 학교에 3만 6천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대규모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상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이제 밝혀보려고,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 잘 나가는 거, 이런 것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밝혀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굉장히 크니까 이건 좀 신뢰로운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 사람의 그 실험을 이해하려면 이 교육 생산함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 어려운 걸 이거 다 우리가 여기서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해서 교육 생산함수는 뭐냐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입 요인,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제 뭐 숙제를 얼마나 내줘라든가 이런 투입 요인이 산출 결과 나오는 성적, 학력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사용되는 함수, 그걸 우리가 교육 생산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투입 산출식 접근법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고, 교육 생산 함수라는 게 나오면 그런 거야. 요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생산 함수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가정에서 투입되는 요인, 부모의 그 소득과 학력, 이게 이제 아이들의 성적과 상관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도와줄 수 있는 누나나 형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공부에 이제 방해가 되는 뭐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따져볼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학원이나 과외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교육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지출 문제,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그 공부하는 습관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혼자 공부를 잘 하는지, 이런 투입 요인과 그다음 학교의 투입 요인이 있겠죠. 선생님들의 수와, 그러니까 아이들 몇 명당 선생님 몇 분이 계시는지, 또 그 수업의 질이나 이런 건 어떤지,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시키는지, 숙제는 많이 내주는지, 또는 수업 시간은 얼마나 타이트한지, 또 커리큘럼 얼마나 잘 짜여지는지 등등, 이런 투입 요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학습 능력, 이렇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했다. 그게 바로 교육 생산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생산 함수를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요. 하여튼 투입 요인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투입 요인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함수가 교육 생산 함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그림이 바로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교수가 그 다섯 개 지역, 미국의 다섯 개 지역에서 3만 6천 명이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세 개 지역, 댈러스, 워싱턴, 휴스턴, 요 세 개의 지역에서는 말이죠. 뭘 했냐면 그 산출에 해당되는 거죠. 산출.
그 산출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 산출이 아니고 이거는 투입이네, 그죠? 책을 읽는다든가, 그 다음에 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교복 같은 거 잘 입는가, 뭐 이런 거죠. 학교는 얼마나 잘 나가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수학 연습 문제를 푸는데 뭐 어떻게 이제 잘 열심히 따라가 주면 뭐 또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살펴보면 요 세 지역에서는 바로 그 투입 요인이라고 되겠네요, 그죠? 독서라든가 숙제라든가 뭐 출석이라든가 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바로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을 뭐 2권 읽었다 그러면 또 얼마를 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뭘 어떻게 교칙을 잘 지키고 출석률이 좋으면 또 얼마를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이제 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두 지역에서는 뉴욕과 시카고에서는 바로 나온 성적이 뭐 몇 점 올랐을 때 어느 일정 이상 이제 저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것도 좀 과학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또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아무도 도달하지 못하는 기준을 제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학력 테스트나 성적표에 드러난 성적, 즉 산출 결과죠. 요거를 보고 그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이 넘으면 모두 다 돈을 뭐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요인이 투입 요인에 보상을 해주는 게 아이들의 그 학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산출 요인에다가 직접적으로 보상을 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렇죠.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투입 요인보다는 바로 이제 너 성적 오르면 뭐 얼마 줄 거야, 용돈 올려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산출 요인에 보상을 주면은 성적 향상 자체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학력을 올리는데 더 큰 효과를 낼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앞에 이제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뉴욕, 시카고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 산출 요인, 성적표의 성적을 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댈러스, 워싱턴, 휴스턴에서는 바로 투입 요인에 결국은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실험이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통상 생각할 때 여기처럼 산출 결과에, 왜냐하면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보상을 해줬을 때 더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결과는 반대다. 학력 테스트 결과가 더 잘 나온 점은 어디냐? 바로 책을 읽는다든가 교칙을 잘 지킨다든가 학교를 잘 나간다든가 또 숙제를 잘한다든가 이런 투입 요인의 보상을 준 아이들이 바로 더 성적이 잘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통상 생각했던 건 조금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이유가 나와요? 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가려져서 죄송합니다. 투입 요인의 아이들이 고상한 아이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보상해주고 숙제를 하면 보상을 해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투입 요인의 보상을 받은 아이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애들이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읽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출 결과에 보상을 준 아이들은 사실은 그런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 상을 받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욕은 넘쳐도 결국은 잘 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말 성적 올려서 엄마 아빠께 용돈 얼마 좀 더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은 굴뚝 같아도 결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지 않다 보니까 그냥 너 이게 성적 올리면 돈 줄 거야. 얼마 올려줄 거야. 이런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용돈 받으면 할 일도 많은데. 그렇지만 명확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 요인의 보상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는지 명확히 아는데 산출 결과의 보상을 준 아이들은 의욕은 엄청 넘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나온 거죠. 참 재밌죠? 그래서 보상은 이제 시험 점수 같은 산출 요인이 아니라 바로 뭐다? 독서나 숙제 같은 투입 요인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요새 또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의 그 학습을 이제 도와줄 선생님이나 과외 같은 것도 되겠죠. 또는 언니, 오빠 같은 선배가 있으면 말이죠. 산출 결과의 보상을 줘도 학력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뉴욕 시립대 로드리게스 교수가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땐 투입 요인에 그 보상을 해주는 게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서는 분명히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뭐다? 그렇죠. 지도자,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 선배도 뭐 되겠죠. 그러면 산출 결과에 이렇게 보상을 줘도 조금 효과는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참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과외가 사교육비를 이게 좀 내야 되는 또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하면서도 우리가 좀 슬기롭게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이거 뭐 무조건 하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또 과외도 적정선에서 어떤 이제 보완제로서 말이죠. 이제 학교 공부를 이제 소홀히 했거나 좀 그럴 때 모자랄 때 그를 도움을 주는 선에서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뭐 많이 드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산출 결과에 그러면 그 보상을 줬을 때는 무조건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다. 단 존재 조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자나 선배가 있으면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사교육이죠. 네. 그런 얘기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교육이 왜 효과가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방법은 투입 요인이 산출 결과보다 투입 요인의 보상을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먼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투입을 해주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는 당장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보상해주면 투입해주면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우리가 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염두에 두고 하면 보다 좀 효과적인 그런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은 가능하면 칭찬을 해줘가면서 이제 이렇게 길러줘야 되잖아요. 그래 아이들의 용기도 나고 그다음에 자존감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칭찬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칭찬을 해서는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칭찬으로 길러야만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갖고 다음번에는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